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호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그 2023년 상반기 경찰직 면접 그 준비생들을 위한 OT 영상인데, 제가 촬영을 먼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게 촬영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를 빠뜨려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알려드리려고 이제 앞에 따로 다시 재촬영해서 앞에 넣을 건데, 제가 이제 지금 원래 이제 겨울이 약간 한가한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교재 출판사에 교재 이제 개정판 원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이론 강의 쭉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이제 약간 쉬면서 그렇게 하는 기간인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 경찰 간부 후보생하고 경영 특채 대상으로 범죄학 강의를 개설하게 돼요. 그래서 일정이 원래는 조금 한가해야 되는데 더 바빠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상반기 때 제가 그 코로나에 독감에 막 여러 가지 한꺼번에 와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 면접 강의가 약간 일정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OT 영상이 늦어져서 너무 죄송하고, 계속 문의가 많았거든요. 이제 필기 쳤는데 뭔가 합격할 것 같아, 이제 이런 분들, 아니면 이제 필기 치기 전에도 이제 필기쯤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정권에 들어가는 분들. 문의가 좀 많았는데 제가 계속 이제 좀 밀려서 너무 죄송하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뒤에 OT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면접 구성 원리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중요한 내용들은 다른 영상이 이미 많이 사전 조사서 뭐 인적성 관련된 내용은 다른 영상이 이미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공고문 모음을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는 1대1 코칭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그룹 코칭반 해서 이제 12명 이하로 소수 그룹 코칭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인 이하 그룹 코칭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거는 이제 10인 이하 그룹 코칭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전국 각지의 도시별로 이제 저희 컨설팅사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 오셔가지고 숙박을 잡고 이제 계속 그 종합반처럼 운영을 하던 건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그걸 안 하니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심층 면접이 1대1로 해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1대1 코칭으로 해서 당신이 어떠한 성장 배경상 어떻게 가치관이 형성돼서 그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어떠한 직무 가치관을 가졌는지를 1대1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룹 코칭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뭐 저번 같은 경우에는 경찰특공대, 그 다음에 이제 청주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 3명 정도 모아가지고 그룹 코칭 받으러 오는 팀들도 있긴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그건 이제 본인들이 모아서 오는 거니까.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중요한 개인 면접 핵심 예제나 본인의 인생 가치관 도출할 때는 그룹 코칭으로 진행 안 하고 1대1로 해야 된다고 해서 1대1로 하다가 이제 다시 그룹으로 뭐 모의 테스트 받고 이렇게 갔으니까 결국 1대1 코칭으로 진행하는 거고, 시기는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 나면 필기 합격하신 분들만 수강할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필기 준비생분들 중에 면접 코칭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순경 공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필기 체력이 패스제로 바뀌면 필기가 50, 면접이 50 되면 면접에서 당당히 좌우되는 거라서 그때는 그런 형태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 7급이나 국정원 7급 준비생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필기 치기 전에 거기는 다 면접으로 당당하게 좌우되니까 필기 준비하는 동안 면접 코칭을 같이 받아요, 그 친구들. 왜냐하면 필기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나서 면접 시험 전까지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면접 시험 난이도는 금융공기업에 거의 버금가는데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 친구들은 처음에 대통령 경호시 7급이나 국정원은 처음에 필기 준비할 때 같이 면접을 준비해 버리거든요. 경찰도 이제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필기 합격생만 수강 신청 가능하고 필기 준비생들은 일단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 날 내가 이제 필기 합격이 된 걸 보면 이제 수강 결제를 하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제 수강 결제라는 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본인이 이제 제 그 카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에 오셔서 1대1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공고문 보내드리고 그거 보고 나는 뭐 코칭을 2회 받고 싶다, 코칭을 3회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해당 금액 계산해서 제 회사 계좌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온라인 예약 페이지 1차 과제, 그 다음에 온라인 이론 강의 반드시 봐야 되니까 할인권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거기 진행된 안내 상황에 따라서 과제 작성해서 그냥 1대1 코칭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도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내가 수강 결제한 날로부터 최소 일주일 이내에 1차 코칭을 받아야 돼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체력 시험 끝날 때쯤에 전국 각지에서 막 몰려드니까 금방 마감이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1대1 코칭으로 진행하니까 이게 몇 명이 수강 결제했을 때 마감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사람당 어떤 사람은 코칭을 3번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이 5단계니까 막 7회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한 명이 몇 회 코칭을 받을지 전혀 예상이 안 되니까 몇 명이 수강 결제했을 때 마감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지켜주셔야 되는 게 수강 결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1차 코칭을 반드시 예약을 잡아서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예약 페이지가 꽉 차 있어서 도저히 이제 예약 타임이 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열흘 안에 1차 코칭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열흘 안에도 내가 이제 수강 결제를 하고 나서부터 열흘 안에도 1차 코칭을 받을 수 있는 타임이 없다면 그때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대통령 경호처나 금융공기업 준비생들 위해서 스페어 타임을 따로 빼놓거든요. 그거라도 제가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수강 결제는 본인이 원하는 때 아무 데나 해도 되고, 이제 그 안내대로만 진행해서 본인이 원하는 코칭 횟수만큼 수강 결제해서 저희 회사에다가 계좌 이체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는 거고, 수강 결제일로부터 일주일, 원칙상 일주일 이내에 1차 코칭을 예약을 해서 1차 코칭은 바로 당일날 바로 예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3회 코칭 수강 결제를 하시면 수강 결제해서 저한테 연락 주면 제가 1차 과제 및 온라인 예약 페이지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3회 모두 다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예약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마감을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차 코칭은 반드시 수강 결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만약에 타임이 없다면 열흘 이내라도 1차 코칭을 예약 날짜를 잡아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회차, 3회차는 권장 간격은 3일에서 5일인 거고, 근데 이제 타임이 없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 일주일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1차 코칭을 1월 1일 날 했다면 2차 코칭은 제일 좋은 거는 1월 5일쯤에 2차 코칭을 하는 게 좋아요. 과제 작성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3차 코칭은 1월 10일쯤에 그렇게 5일 간격이 제일 좋고, 근데 뭐 빨리빨리 하고 싶으면 3일 간격으로 해도 상관없고, 근데 7일을 넘어가면 1차 코칭 하고 나서 막 1월 10일 날 2차 코칭 받아 이러면 코칭 효과가 확 떨어져요. 제가 1차 코칭 때 되게 많은 내용을 막 코칭 해드린단 말이에요. 2차 코칭이다 코칭할 때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과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일주일 이상 간격이 늘어나 버리면 루즈해지면서 자꾸 다 까먹고 1차 코칭 때 했던 말 제가 또 해야 돼요. 2차 코칭 때 해보니까. 그래서 7일 간격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규정사항이에요. 규정사항. 알겠죠? 그래서 1차 코칭, 만약에 3회 코칭 수강 결제를 했다면 당일날 제가 이제 할인권을 보내드리면 바로 그 당일날 이제 예약 신청 3회를 모두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 간혹 가다가 이제 2회만 하고 1회는 나중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환불 규정 때문에. 환불 규정이 이제 당일이나 하루 전날 취소하면 다른 사람이 그 타임을 이용 못해서 환불이 안 돼요. 그 나중에 환불 규정만 따로 영상이나 공지가 올라가니까 그걸 읽어보세요. 그 환불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1대1로 타임별로 진행하는데 본인이 단순 변심에 의해서 그 타임을 그냥 바꿔버리잖아요. 한 이틀 전에 바꿔도 다른 사람이 그 타임 이용 못해요. 이게 본인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막 수십 명이 몰려드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개인 일정이 있잖아요. 뭐 자기가 따로 스터디해서 뭐 아니면 뭐 운동하는 시간도 있고 뭐 다 사람마다 스케줄이 천차만별인데
한 2일 전에도 그냥 갑작스럽게 변경이 면 이게 하루 전날은 예약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2일 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 타임을 원래는 원하고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조정한 건데 그게 갑자기 생기면 그 누구도 그 타임을 이용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 회사에도 손해가 미치지만 더 심각한 건 수험생들이 타임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환불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총 3회 수강 결제했는데 2회를 먼저 해버리고는 나머지 1회는 나중에 해야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마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는 수험생 한 명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반드시 수강 결제 코칭하신 금액만, 그 횟수만큼 모두 다 일정한 간격, 3일에서 5일 간격, 안 되면 7일 간격으로라도 모두 다 예약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환불 규정 꼼꼼히 보시고, 환불 받는 사람 거의 없는데, 한두 명이라도 이제 자기가 이제 못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막 7회를 제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일단 2, 3회 먼저 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조금씩 더 하는 게 더 낫다 이래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가 없으니까 금세 이제 체력 끝날 쯤에 마감되니까 뭐 5회, 7회 뭐 이렇게 미리 다 일정 간격으로 예약을 해 놓은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간혹 가다가 거의 없긴 한데 시즌별로 한두 명 정도는 이제 자기가 다른 그 일반 막 그 대형 면접 학원 있잖아요. 그런데 막 모아놓고 하는 데서 하다가 이 과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벅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1, 2회를 줄인다고 자기는 이제 만약에 환불 신청해버리면 환불해드리는 거는 그 규정상 그냥 규정대로 환불해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행정 인력도 소비되고 시간도 낭비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 타임을 원래 원하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3회 정도 2, 3회 먼저 하고 추가로 이제 얼마나 더 하면 될지 감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걸로 이제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그냥 스탑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5단계니까 5회를 많이 하고는 5회를 미리 다 잡아 놓죠. 안 그러면 이제 원하는 시간 타임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오전 타임은 오프라인 1대1 코칭 수강생분들은 오전 타임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제가 개인 일정이 안 돼요. 오전 타임은. 그래서 온라인만 가능하고 오후 타임은 되고 그 다음에 저녁 타임은 이제 보통 이게 직장인 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전업수험생인데 뭐 체력학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스터디 때문에 저녁 타임 오네요 이러면 제가 잘 안 해드려요. 저녁 타임은 일을 하면서 면접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인이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단은 이제 보류로 빼놓은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면접, 뭐 체력학원이나 아니면 일반 다른 스터디 하는 거를 조정을 해서 여기 코칭을 받아야지 본인이 원하는 타임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타임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일정을 조정해서 여기를 해야 되지.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데 스터디 하는데 내 시간 이것밖에 안 나니까 요 시간 맞춰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맞죠? 뭐 동시다발적으로 다 그 시간대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조정해요? 그건 여러분들 개인 일정을 조정해야 돼요. 직장인들도 사실은 이제 보통 보면 반차나 휴가 내서 낮 시간대 코칭 받지 진짜 그것도 안 되는 직종이 있어요. 뭐 간혹 가다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녁 타임을 배정을 해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그렇게 진행됩니다. 알겠죠? 그거 참고하시고 뒤에 이제 면접 변화 추세, 그 다음에 경찰 면접의 특징 이런 거 설명하면서 프로그램 설명 같이 해드릴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상반기 경찰 면접 코칭 OT 영상이고 6경이에요. 6경. 해경은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OT 영상이고 돈 받으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저희 컨설팅사는 부산에 있고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다 코칭 수강 결제를 해서 이제 받으러 와요. 1대1 코칭을 받는데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사실은 막 서울이나 그 다음에 강원도, 인천, 부산 기준에서는 위쪽 지방이죠. 거기서 이제 KTX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코칭 받았어요. 진짜로. 어떤 친구들은 여기 와서 방을 잡고 아예 코칭 받는 사람도 있고 부산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사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예. 진짜 막
채굴 경험 한 3번, 4번 되고 이제 진짜 절박한 분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프라인 1대1 코칭 굳이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온라인 1대1 코칭이 이제 전화로 진행하는 게 프로그램이 워낙 잘 만들어져서 온라인 1대1 코칭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아요. 몰입도도 높고. 근데 이제 면접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온라인 코칭을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5단계 프로그램이니까 뭐 한 4회, 5회 받고 1회 정도만 오프라인 1대1 코칭으로 이제 믹싱을 해서 맨 마지막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저한테 오프라인상 이제 여러 가지 뭐 자세나 이제 표정, 그 다음에 어투 뭐 이런 부분들 다 복합적으로 코칭 받으시면 좋아요. 모의 테스트 식으로. 이제 면접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은. 근데 면접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오프라인 1대1 코칭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나 강원도 쪽에서 막 KTX 타고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부산에 뭐 연고지가 있으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받으십시오. 온라인 코칭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형통한 심층 면접 5단계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기존에 그런 막 비전문적인 30명, 50명, 100명, 200명 막 모아놓고 스피치나 그 필기 과목 면접 캠프, 저도 그때 캠프를 총괄하긴 했지만 그런 데서 배우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OT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는데 지금 뭔가 많이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경찰 면접 구성 원리, 그 다음에 사전조사서의 역할과 의미, 그 다음에 인적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영상을 전부 촬영해서 제가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개별 문의하시거나 저희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시면 이제 그 영상들 다 볼 수 있게끔 한 번에 모아서 링크를 걸어 드릴 겁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힘들어 하냐면 저한테 1대1 코칭 받으면서 자기 지역의 그 비전문적인 그 뭐 경찰 학원의 면접 캠프나 스피치 학원 가신 분들은 완전히 상충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중간에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필기 학원에 제가 이제 그 대형 면접반을 가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하려고 했다 이러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너무 비전문적이고 이제 가서 연습하면 결국 거기서는 전부 다 획일하게 된 답변을 주입받아가 앵무새처럼 떠드니까 나중에는 연습 효과가 없어가지고 원장님 말씀처럼 그냥 안 할 걸 그랬어 이렇게 후회하면서 그쪽에 해지하고 그냥 여기 1대1 코칭에 집중하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나중에 되면. 예. 진짜 태반이라고요. 요번에 그 경찰대 편입 현직자 전용으로 합격하신 분이 이제 경사님, 경사. 순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경사, 5년 만에 경사를 달았는 진짜 엘리트예요. 왜냐면 유명한 상이란 상 다 받고 방송에도 출연하신 분이에요. 이 형사분인데 이제 이분이 순경 그 합격할 때는 이제 노량진의 그런 그 큰 이제 그 학원에 면접반에서 이제 수업 듣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현직자일 때 제 유튜브 채널 이제 우연히 보시고 소개를 받았나? 뭐 어쨌든 그래가 알게 돼 가지고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유료 멤버십 그 있잖아요. 시사 분석 강의를 이제 먼저 자기가 이제 현직자일 때 먼저 한번 들어본 거예요. 계속 교양 삼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대 편입 면접 준비하실 때 저한테 코칭을 받았는데 경찰대 편입 면접은 제가 경간부 면접 준비생들 기준점으로 코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첫 수업 딱 듣고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다른 데서 이제 면접을 수업 들었던 분들은 첫 수업 듣고 벙 쪘어요. 벙. 저는 이제 익숙한데 자기들은 그런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면접을 준비를 예전에 다른 데서 뭐 해보고 이제 합격까지 해본 사람들이니까 벙 쪄가지고 첫 마디가 원장님 제가 예전에 면접 준비한 게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래요. 첫 마디가 제 얘기가 아니라 다 수험생들 첫 마디가 다 그래요. 다. 저희 그 합격생 중에 프로 그 야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팔을 다쳐가지고 은퇴했는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서
최종 불합격을 7번 했어요. 7번. 6번인가 7번 했는데 미치죠,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인 소개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계속 코칭 받으러 왔거든요. 이 친구도 첫날 그랬어요. 자기는 체부를 6번인가 7번 했으니까 그 웬만한 유명한 면접학원 다 다닌 거잖아. 근데 딱 첫날 와서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첫날 코칭 받을 때 벙 쪘어요. 벙 쪄서 그 친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장님, 제가 이때까지 면접 준비한 게 엉터리였네요. 이제 알겠어요. 이래요. 딱 첫 마디가. 왜냐하면 제가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이제 심층 면접 프로세스 개발자니까 이게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건데, 워낙 그 대형 면접반이나 그 스피치 학원에서는 구성 원리도 모르고 그냥 사기업책 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막 그 뭐 경영과 필기 과목 선생님들이 뭐 카드라 이런 얘기를 주워 들어가지고 그런 걸로 비전문적으로 가르치니까 그게 벙 찌는 거예요. 대부분 첫날에 벙 쪄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되면 선생님 제가 바보가 된 느낌이 막 이래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구성 원리에 맞게끔. 예. 그래서 제가 잘 가르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구성 원리에 맞게끔 준비하면 돼요. 예. 구성 원리에 맞게끔 준비하면 음주운전 기록이 있든 무슨 기록이 있든지 간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면 합격해요. 근데 물론 그거 제대로 된 반성도 안 하고 자기가 이제 뭐 그냥 경찰 떨어질까봐 그것만 신경 쓰고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자기 생활의 변화도 노력도 안 한 사람이라면 그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좀 제대로 된 반성과 삶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사람이라면 구성 원리에 맞게끔 준비하면 그냥 바로 붙어요. 바로 붙었단 말이에요, 그분도.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면접 코칭 문의할 때 이제 카톡 상담만 해드린단 말이에요.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불가능해요. 제가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상담만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 되게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예. 그냥 저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 면접 구성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유튜브 영상에 다 올려놨는데 그냥 그거 보고 본인이 판단하면 될 문제지, 상담 직원한테 뭐 상담 직원이 그 뭐 호객 행위를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전혀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게.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발 통화만 한 번만, 통화해서 제가 마음에 들면 등록할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빠 죽겠는데 사무실에 절대 전화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정말 방해가 많이 돼요. 저거 유튜브에 제가 네이버에 주소지 등록 때문에 사무실에 전화기를 억지로 놓은 거지. 예. 그래서 카톡 상담만 되면 카톡에 문의 주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면접 구성 원리, 그 다음에 사전조사서 의 의미와 구성 원리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거 설명한 영상들 전부 다 링크 걸어서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거 찬찬히 읽어보고 이게 맞겠다 싶으면 코칭 수강 결제해서 코칭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다른데 그런데 학원 가는 거예요. 예.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수강할까 말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본인 선택사항인데. 그런 쓸데없는 시간에 제 시간을 낭비하기가 싫다고요. 시간이 막 하루 종일 빡빡하게 다 잡혀 있는데 거기 이미 다 설명한 내용을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어떤 수험생도 있냐면, 선생님 얼마예요? 내가 그 공고문 안에 다 넣어놨거든. 그래서 제가 자기가 이제 원하는 횟수만큼 그냥 수강 결제해서 그 회사 계좌에다 넣으면 되는 건데, 넣고 연락을 해주면 되는 건데 얼마예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산수를 못하나? 저도 산수를 잘 못하거든요. 숫자에 약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공고문 밑에다가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온라인 1대1 코칭 3회를 신청한다, 또는 오프라인 코칭 3회를 신청한다, 순경 공채 준비생이, 그러면 금액 얼마, 부가세 얼마 해가지고 총 합산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다 넣어놨어. 근데 제가 3회 하고 싶으면 얼마예요? 이 금액 맞죠? 이래 물어보는 사람들은 제가 되게 까칠하게 반응하거든요. 그걸 왜 물어봐? 나와 있는데. 서로 간에 시간 아깝게.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데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체력 준비하면서 토론 프로그램 많이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경찰 면접 시험이 완전히 급격하게 다 변하고 있어요. 이건 경찰 면접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다 마찬가지인데, MZ세대들이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MZ세대라 하면 제 기준점에서는 35, 30대 후반 중에도 조금 간혹가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35까지가 MZ세대예요, 제 기준점에서는.
근데 이 친구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 노출이 돼 있다가 보니까 이 문장이 좀 길어지는 형태의 질문을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해요. 글로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못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험 양상이 이제 문해력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형태가 먼저 세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변화되는 부분은 제가 앞선 영상에 경찰 면접 시험 변화이라고 이대로 준비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2025년 순경은 경관본이 이제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체력 시험이 이제 패스제로 이제 되면서 이제 필기 50, 면접 50 이렇게 배중도 더 높아지고, 그 다음 면접 시험의 측정 요소가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영상 올려드렸어요, 이미. 그래서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알겠죠? 거기서 제가 상세히 설명해서 요거 생략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고, 2017년도였나? 2018년도에 부산청 같은 경우에 어떤 질문이 나온 적이 있었냐면, 친한 선배가 갑자기 나오라고 했다. 밥을 먹자고. 나갔다. 경찰이 되었는데, 그래서 경찰 선배 중에 한 명이, 야, 밥 먹자 해서 나왔는데, 마침 그 밥 먹는 자리에는, 선배가 아는 지인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같이 맛있게 밥도 먹고 술도 먹었어. 그래서 선배가 산다고 해서 난 나왔던 거고, 같은 경찰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선배의 지인, 경찰이 아닌 사람이 밥값을 결제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가 담당한 사건과 관계가 있는 관계인이란 걸 나중에 알게 됐다 이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옛날에는 면접 질문의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는 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보고 말았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사례 형태로 길게 설명하죠. 맞죠? 요거는 그나마 좀 짧게 상황을 설정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 설정을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설정 질문에는, 안에 포인트 지점이, 그러니까 이제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답변해야 될 때 핵심 쟁점 사항이 2개 이상 중첩이 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2개에서 3개 이상 이제 핵심 쟁점, 소쟁점이 중첩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긴 상황 설정 질문은 이제 기존에는 5급 공채 2박 3일 집중 면접 방식에서는 그렇게 진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7급으로 어느 순간 내려오더니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순경 공채 시험에도 그런 형태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세대들이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긴장해 있는데 질문이 길어. 질문이 기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는 행소수설하는 경우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 무료 영상에 문해력이 정말 중요하니까 문해력 이제 신문사설 제가 분석하는 영상 올려드린 거 있죠. 그거 이제 꾸준히 봐야 돼요. 지금 면접준비생이라면 이미 늦었으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열심히 따라오면 되는 거고, 필기준비생들은 제가 이제 그 유료 멤버십하고 그 무료 영상으로 문해력 훈련하는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따라 해봐야 돼요. 이제는 면접이 50%로, 올해는 아니지만 50%로 이제 강화되면 그냥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된다고 봐야 돼요. 필기는 꼴찌로 붙어도 면접에서 그냥 다 뒤집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까지는 지금 요 영상을 보고 준비하시는 면접 준비생들까지는 이제 면접이 기존 방식이겠지만 변화 양상은 그대로 반영이 돼요, 면접관들한테. 그래서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서 이제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학원가에 100명, 200명, 50명, 30명 모아놓고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제가 면접 캠프를 총괄해봐서 안다고요. 딱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대1 코칭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면접판 구성을 해보니까 70명이 한계였어요. 그거 이상 넘어가니까 안 돼. 결국은 획일화되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고시학원과 최초로 밀착 코칭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12명만 이제 금액대를 좀 높여서 12명만 받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부산 대구 쪽 윌땡을 총괄할 때였는데
부산에 전부 다 내려서 서울하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그 밀코반, 밀착 코칭반 들어가려고 12명만 딱 받아가지고 선별해서 받았거든. 이게 전부 다 성적이 안 좋지.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때 2명인가 빼고 다 깨겠어요. 1명인가 2명? 뒤집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량진에서 뭐, 우린 소수 정예로 가르칩니다 해놓고는 30명, 뭐, 20명 해놓고 뭐, 금액 높여가지고 받고 이러잖아요. 맞죠? 왜 그랬냐면, 1대1 코칭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일단 인원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국내 면접 1세대들은 서로 이제 소통한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 이쪽 고시학원가였지만 대부분 다 특목 대입 분야에 있어요. 아니면 이제 글로벌 기업 이제 컨설팅 하는 쪽에 있든가. 근데 그쪽에 대표님들 만나면 서로 간에 그런 얘기해요. 이게 1대1 코칭 아니고는 불가능한데 저보고 항상 물어봐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하게 진행했냐고. 제가 고시학원가 있을 때 맨날 스트레스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직업적 양심과 이제 학원의 수익 모델은 박리담회잖아요. 학원에서는 인원을 많이 놓아놓고 진행해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속계약 해지하고 제 개인 연구실이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건 막 제가 볼 때는 20명, 30명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또 비전문가들이 5명, 7명씩 모아놓고 속으로 코칭한다고. 속으로 코칭하는데 자기가 전문가라고 주장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기업 자문도 하고 교육기업의 자문 역할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러니까 수익 구조가 다각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나마 하는 거지. 본인이 진짜 전문가인데 5명, 7명 속으로 코칭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시간이 더 낭비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1대1 코칭 비용이 지금 나중에 다른 영상에 설명드리겠지만 원래는 엄청 높아요. 높은데 고시학원과 쪽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 할인한 금액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 결제를 하시는 건데 그걸 해도 저는 계속 시간당 적자가 나요. 솔직히 말하면. 기회비용이 날아간다고요. 근데 진짜 전문가라는 사람이 뭐 5명, 6명 내가 면접 가회 해줄게요?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라고요. 비전문가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제가 면접 사기꾼 구별 방법에서 영상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피해가 너무 많이 속출하니까 제가 면접 시즌 끝날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막 하소연이 계속 오는 거예요. 카톡으로. 원장님 저 이런 데서 사기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 유튜브 영상에 이제 면접 구성 원리 듣고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배운 데가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고시학원가에 면접반을 가세요. 알겠죠? 예. 변화 양상이 이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이제는 여러분들 필기시험의 지문처럼 지문이 긴 형태의 질문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상황 설정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경찰이 면접 전답 분석이 없다 보니까 경찰 면접관들이 훈련을 받고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훈련 없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모든 층마다 이게 다 변화 양상이 반영될 거라고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어요. 예, 근데 외부 전문가로 들어오는 청이 이제 많은 곳은 외부 전문가들은 그러한 형태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 그 다음에 절차 및 유행사항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정성평가 시험은 절차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경찰 면접 절차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집단 면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개인 면접을 보거든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형태예요. 제가 계속 줄기차게 이거 뒤바꿔야 된다. 개인 면접을 먼저 보고 집단을 봐야 되고 개인 면접에서 투입됐던 면접관이 적어도 50% 정도는 집단 면접에 재투입돼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성원리상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음식점에 뭐 먹으러 갈지 결정할 때는 일단 내가 뭐 먹을지 먼저 결정돼야 되죠. 맞죠? 그거를 내 개인의 내적 가치 기준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짜장면 먹을지 아니면 돈가스 먹을지 내가 먼저 나의 가치 기준점상 나 스스로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내가 오늘은 돈가스다. 딱 땡기면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는 다른 동료들한테 돈가스 먹읍시다 하고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그 그룹의 외적 가치관이라고 해요. 외적 가치 기준점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룹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는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이제 서로 협상을 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얻을 건 얻어서 결정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가치 기준점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속에 집단 속에 가치, 외적 가치 기준점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개인 면접을 먼저 주관을 하고 그 주관했던 사람들 멤버가 면접관 50% 정도가 집단 면접에 재투입이 돼서 시사하고 이슈나 우리 사회 공통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개인 면접 파트 때 개인의 내적 가치 기준점을 판단으로 어떻게 외적 가치 기준점으로 확장시켰는지를 판별해야 된다고요. 이걸 안 하고 있어, 지금. 제가 제일 답답해요. 그래, 이거를 하려면 경찰 면접관들이 집체 교육을 받고 면접에 투입이 돼야 돼요. 한 2주 정도. 근데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일하다가 와서 채점 해달라고 하면 채점 해주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주구장창 얘기하던 게 경찰 면접관으로 투입됐다고 해서 경찰 면접 전문가가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런 집체 교육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집체 교육을 받았다면 제가 그나마 조금 인정해 주겠는데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경찰은 경찰 업무 전문가지 경찰 면접 프로세스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집단 면접 보고 먼저 본다는 게 문제점이고, 그리고 집단 면접 본 면접관들하고 개인 면접을 보는 면접관들이 다르다는 게 지금 문제점이에요. 물론 재투입되는 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워낙 이게 제대로 된 규정대로 운영을 안 하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끔 진행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100% 이다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일단은 이제 분리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지금 잘못 진행되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개인 면접 파트 핵심 예제를 먼저 훈련을 받고 집단 면접 파트 핵심 예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진행 절차와 반대되게 우리는 훈련을 받는다고요. 제 코칭 프로그램은. 지금 이 얘기 해드리려고 제가 좀 설명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뭐 토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고 제일 잘못된 카더라 통신이 토론 부분인데, 경기 남부하고 경기 북부는 토론 시험을 보고 부산청이나 그 다음에 뭐 경북청 경남청 이런 데는 토론을 안 본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지청은 다 토론을 봐요. 근데 토론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토론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토론의 형태는 큰 맥락 속에는 두 가지예요. 아카데믹한 토론이 있고 난상 토론이 있어요. 아카데믹 토론은 유엔 기구에서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토론 이제 시합을 뭐 대회 비슷한 걸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거기와 같은 형태인데, 아카데믹 토론은 제가 예전에 특목 대입 분야 쪽 가르칠 때 아이들 어떻게 이제 하냐면 모두 발언, 그 다음에 발언 시간 제한, 그 다음에 공격 이제 반박을 몇 번 할 수 있는지 그게 전부 다 세세하게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 세세한 규정 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건 아카데믹 토론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건 난상 토론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토론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면접관들이.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는 난상 토론 형태인데, 이 난상 토론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접관이 토론 사회자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토론을 한 건데 사실은 토론을 했다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부산청이에요, 부산청. 무슨 말이냐면 면접관이 딱 앉아 있잖아요. 그 집단 면접 들어왔잖아요. 그리고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고는 들었어. 듣고는 면접관이 저 지금 1번 지원자의 의견에 대해서 3번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집단 면접에서 공통 질문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토론이에요, 토론. 이거는 면접관이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게, 이건 토론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지청은 다 토론을 해요. 집단 면접 형태 자체가 토론을 측정할 수 있게 가미된 형태라고요.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만들 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비전문적인 곳에서, 자, 저희가 기출을 복원했습니다. 이러고는, 족보가 많아요. 이러고는, 자, 무슨 청은 토론 대비해야 됩니다. 무슨 청은 토론 대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다면 이 전부 다 비전문적인 것이에요.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남부나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자, 당신들끼리 둥글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그 당신들 중에 누군가 사회자 역할 누가 할래요? 그래서 당신이 수험생이 사회자 역할 하면서 한번 토론을 끌어나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토론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 토론하겠습니다. 이러면 토론인 줄 안다고요. 아니라고요. 집단 면접 자체가 토론 형태가 가미된 형태라고요,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론 면접 시험 대비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거를 제가 이제 구성원리상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긴 한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전부 다 참여해가지고 그 면접 프로세스를 이 표준화 작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NCS예요, NCS. 여러분들 지금은 못 들어봤을 텐데, NCS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 면접 학원가 쪽에 없어요. 없는데, 자, 이걸 표준화 작업 기준점으로 따졌을 때 면접은 크게 네 가지예요. 경험 면접, 상황 면접, 토론 면접, 발표 면접. 이 발표 면접을 그 국가직에서는 5분 스피치라면서 그 스피치 학원이 스피치를 갖다 붙인 거예요. 스피치가 아니에요. 발표예요, 발표.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이 형태가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경찰직은 뭐를 안 하냐면 이 발표 면접만 안 하고 나머지 세 개는 다 한단 말이에요. 모든 지청이 다 해요. 왜? 집단 면접 자체가 이걸 하게끔 설정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느 지청 준비생들인지든지 간에 처음에 저한테 문의 오시면 1차 과제, 이제 1차 과제, 정규 과제랑 별도로 여러분들이 자투리 시간에 MBC 100분 토론을 뭐 주제 아무거나 상관없이 역순으로 최대한 많이 보면 도움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비전문적인 곳에서 세뇌당한 수험생들이, 원장님, 저희 청은 토론 안 보는데, 토론 시험이 없는데 토론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잘못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네. 무조건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시사상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직무 지식 있죠? 직무 지식. 뭐, 예를 들면, 미란다 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면 뭐, 형법 안에 지식 부분들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 점수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용 프로세스 전체에서 필기 과목에서 검증한 요소는 면접에서 검증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전문 지식이라고 측정 요소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되는 면접, 경찰 면접에서는 그게 삭제된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없애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공포를 많이 느껴요. 답을 못하면 감점 당할까봐. 아니라고요. 면접 시험은 여러분들 필기 시험하고 다르게, 민식이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이랬는데, 민식이법을 내가 미처 준비를 못했잖아. 그러면 면접관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 이 말만 해도 감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예를 들면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태도 불량으로 감점되는 거라고요. 민식이법을 몰라서 감점이 아니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될 시험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준비했던 필기시험처럼 정량평가 시험이 아니라고요. 정량평가. 정량평가 시험은 여러분들이 뭔가 지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몰라 너는 감점이야 이거고, 정성평가 시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떠한 구성원리상 도출됐는지 그 과정이나 백그라운드를 아는지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민식이법이 가장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 내가 미처 준비를 못했어. 그럼 미처 준비 못했는데 꼭 숙지하겠습니다. 이러는 발전 가능 태도를 보이면 감점을 못한다고요. 근데 이제 필기 과목에 익숙하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비전문적인 곳에는 봐라 이런 거 외워야 된다. 질문에 나왔지. 기출 질문에 나왔지. 구성 원리를 모르니까 기출 질문에 나오니까 다 중요한 줄 알아. 그리고는 말을 못하면 감점이야. 그러니까 외워. 내가 그런 거 정리한 노트 만들어서 줄게. 오, 너무 좋아요. 외워.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전에 저한테 코칭 받으러 왔던, 서울에서 코칭 받으러 왔던 여경 준비생이 고득점인데 계속 떨어진 거예요. 자기 미치잖아. 그래서 이제 지인 소개를 해서 온 거예요. 코칭 받으러 부산에 왔는데 자기가 많은 자료집을 들고 왔어.
그 노량진의 모 선생님 쪽에서 주는 자료래. 이제 토론 시험 대비하는. 그리고는 막 주제별로 막 논문까지 참고해가지고 자기가 빽빽하게 정리해놨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코칭 프로그램 수업 듣다 보니까 그게 자꾸 쓸데없고 이게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시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혼란이 와가지고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쓸데없는지 얘기해 주니까 그냥 벙 찐 거예요. 예를 들면 사형제 폐지. 사형제 폐지, 뭐 찬반에서 사형제를 했을 때 뭐 효과가 몇 %다, 아니다, 무슨 효과가 있다더라. 그 다음에 뭐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 전부 다 소쟁점이죠. 사형제 폐지 찬반 논란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뭐냐면 국가가 과연 개인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 개인의 기본권을 우리 헌법상으로는 기본권의 본질은 제한할 수 없댔거든. 근데 과연 기본권의 본질에 생명권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없어. 그 자료 그렇게 많은 안에. 그죠? 우리가 이제 3단계 때 이거 배우잖아요. 시사 보객기 때 3단계 때 배워요. 제가 헌법학 이론을 전부 다 이제 실제 심층 면접에서 나오는 주제별로 다 나눠가지고 넣어놔요. 제가 로스쿨생들도 그걸로 가르쳐요. 순경시험 준비한 사람도 그걸로 가르친다고요. 어려워요, 그게. 그거를 3단계를 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유튜브 유료 멤버십에 실제 시사 이슈를 제가 3단계를 공부한 그 주제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준비할 때 그 습성대로 면접을 준비해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완전 정반대되는 성질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필기 점수는 낮은데 평소에 개똥 철학이 이제 고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토론 프로그램 즐겨보고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친구들 있죠. 그래서 이제 잡생각이 많으니까 필기 시험 점수는 낮아. 근데 이런 친구들이 면접은 날라다녀요. 진짜 제가 코칭해보면. 자, 프로그램 안내는 5단계로 되어 있고요. 1, 2, 3, 4, 5인데 1, 2단계가 많이 힘들어요. 1, 2단계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구축했고, 그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의 태도와 삶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생애 전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치 철학 기준점을 뽑아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여기서. 그 다음에 3, 4단계는 3단계 때 제가 헌법학 이론 핵심 이론 이제 시사 주제별로 이제 우리가 모든 시사를 다 준비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핵심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시사의 전문가를 훈련을 해야 되는 게 그게 3, 4단계예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준비 못했던 주제인데, 학원가에는 전혀 안 나왔던 주제인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 북부 쪽인가? 그때 이제 면접관 한 분이 그때 이제 홍콩의 복먹 금지법 뭐 그런 거 나오기 전에, 훨씬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집회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 전국 각지에서 이제 학원가에서 그런 거 안 다루니까 다 벙쪘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과 유사한 사례를 다루면서 이게 제가 말하는 3단계 때 배우는 이론에서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훈련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답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수사의 편의성과 인권 침해 논란 부분인데, 수사의 편의성,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인권의 제한은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걸 훈련하는 게 3, 4단계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돼요. 무조건 순경 이제 변화하는 양상상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작년까지는 OT 영상에서 이제 면접 경험이 많은 분들은 요 1, 2단계 핵심 쟁점, 요 1, 2단계 인성 파트 도출 부분만 해가지고 뭐 한 2, 3회 코칭 받고 합격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도 많이 받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체불 많이 한 사람들은 전체 프로그램 막 끝까지 전부 다 이수하고, 오히려 초시생들이 그 뭐 일반 비전문적인 학원을 막 병행하다 보니까 과제에 치여가지고 한 2단계까지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2단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잘못 전달하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3단계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변화하는 면접 시험상 이거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래서 적어도 3, 4단계까지는 해봐야 돼요.
5단계는 1, 2, 3, 4단계 때 했던 내용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1, 2단계 때 이제 도출했던 개인의 가치 기준점이 우리 사회 공통 원리를 배우다 보면 그 표현 방법들이 바뀌어요. 4단계쯤에. 그래서 저희가 코칭 한 번만 딱 코칭하고 쫙 진도만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4단계 지나면 기존의 답변들이 내용들이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최종 확인하는 게 5단계예요. 5단계. 예. 그래서 면접 교재도 그렇게 돼 있고 영상 강의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1대1 코칭이잖아요. 저희가 1대1 코칭이니까 어떻게 진행되냐면 구조는 간단합니다. 자, 카톡 플러스 채널에 저한테 경찰 1대1 코칭 문의를 주시면 제가 공고문 모음을 보내드릴 거예요. 공고문 모음을 보내드리면 그거를 이제 딱 봐요. 보면 거기 시수 금액도 다 나와요. 안에 그거 설명하는 영상도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5단계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권장 횟수는 몇 회인가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코칭을 5번 받고 5단계를 전부 다 이수하는 사람도 있고 코칭을 5번이나 받았는데 2단계까지 밖에 이수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진도는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 다 달라요. 예.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5에서 6회 하면 5단계를 다 이수하긴 해요. 평균적으로는. 근데 다 다르다고. 다 달라요. 그리고 저는 인성 파트만 집중적으로 한번 준비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한 3회 정도 하시면 2단계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1회만 해가지고는 1단계도 못 나가요. 2회까지 해야 1단계 겨우 끝나요. 겨우 1단계, 2, 3회 때 1단계, 2단계가 같이 끝나기 때문에 1회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1회만 하고 싶은 사람도 얼마든지 받아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1회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히 그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이수하려는 사람들 가뜩이나 지금 막 나중에 체력 시험 끝날 때쯤에 마감돼 버리면 막 대기자만 8명 생기는데 그거 1회만 한번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제가 이 면접 코칭 받는 분들은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을 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는 코칭 1회만 하는 거는 효과가 없어서 이제는 안 받을 거예요. 최소 코칭은 2회 이상은 수강 결제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회수만큼 뭐 2회면 2회, 3회면 3회 이제 수강 결제한 금액을 회사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가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과제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럼 온라인 이론 강의는 에어클래스라는 저희 이제 파트너사예요. 파트너 회사, 그러니까 제 회사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동영상 플랫폼 기업이에요. 거기가. 거기 할인권을 주면 거기 들어가셔서 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면접 온라인 이론을 보시고 과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수강 결제하는 건 지금 코칭 수강 결제하는 거랑 완전히 별개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할인권 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 에어클래스에 들어가서 이제 금액 결제하시면 돼요. 예. 제가 이제 인상을 안 해서 그 온라인 이론 강의가 25만 원으로 측정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제가 이제 할인권을 30% 할인권, 그 다음에 오프라인 코칭을 막 5회 이상 이렇게 수강 결제하신 분들은 이제 50% 할인권 뭐 좀 차등적으로 지급해 드리는데 어쨌든 그거 받고 온라인 이론 강의 수강 결제하시면 부담이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럼 이제 코칭 수강비는 별도고, 예, 그거를 저희 회사에 이제 결제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예. 그리고 이제 영상 강의 보면서 과제를 작성해서 본인이 예약한 날짜에 저한테 코칭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예약 페이지도, 온라인 예약 페이지도 여러분들 코칭 수강 결제하시고 알려주시면 다 보내줘요. 이제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 그 다음에 온라인 예약 페이지, 그 다음에 1차 과제가 뭔지, 그리고 1차 코칭 할 때 이후 프로그램 진행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진행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온라인 이론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봐야 돼요. 간혹 가다가 제가 다니는 학원에 답변한 거를 그냥 코칭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매우 무리한 행동이에요. 알겠죠? 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니까 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때까지 주구장창 다 비전문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배운 거를 답변 만든 거를 가지고 저한테 코칭해 달라고 하는 거는 네, 선생님 물 먹이는 거예요. 간혹 가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게 한번 제가 하도 사정을 해서 해줬는데 바로 벙 찍고는 엉엉 울었어요. 지금 거짓말 같죠? 엉엉 울었다니까요.
자기가 그 비전문적인 곳에서 만든 답변을 가지고 저한테 코칭을 받았는데 제가 일단 코칭을 해줄 수도 없죠.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의 가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 안에서 제가 뭔가 코칭을 해드릴 수도 없는데 하도 뭐 답변 내용만이라도 코칭을 해달라고 해서 첨삭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해주니까 그냥 벙벙 울었다고요. 왜 엉터리니까 작성해 놓은 게 자신의 가치관이 하나도 반영 안 된 획일화된 답변이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아예 안 해드려요. 아예. 예, 여러분들 위해서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5단계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려면 제가 영상 강의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그 단계별로 과제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과제를 기반으로 이제 온라인 1대1은 전화로, 오프라인은 여기 와서 대면으로 이제 같이 분석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점을 도출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첨삭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 첨삭이랑 완전 별개예요, 이거는. 예, 문장 첨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도출할 수 있게끔 구성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도출하는 훈련을 할 거라고요. 그게 프로그램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코칭을 받고 싶은 분들은 카톡 플러스 채널 제가 지금 본 영상에 더보기나 아니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카톡 플러스 채널에 들어오셔서 1대1 카톡을 남겨주세요. 코칭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면 제가 공고문 모음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공고문 모음 보시고 거기서 설명하는 대로 보고 하고 싶으면 거기 설명하는 대로 이제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고문 모음은 엄청 길어요. 꼼꼼히 다 확인해야 돼요. 왜 제가 그런 작업을 거치냐면 이제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 수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그거 대충 보고 설명한 내용을 다시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 코칭을 안 받아요. 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기존의 면접 학원에서 면접 준비하던 거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압박감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이제 계속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 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냐, 어떤 걸 중시하냐, 그리고 너희가 가진 생활 패턴 중에 이러저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그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미 수강했던 분들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수강 후기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먼저 꼭 보십시오. 알겠죠? 너무 길어졌는데 이상입니다. 나머지 영상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